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IS앳 김태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시장의 흐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쉬어감이 뚜렷한데요. 네. 이제 사실상 관세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은 다 선반영됐다라고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네. 지금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일단 최근에 좀 급격하게 반등세가 나왔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가 지금 반등이 나온 구간에서 여기에 속도를 더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도 저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연속성이 오랜만에 나타나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의 기대 심리가 한껏 높아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재 위치를 놓고 보고 있으면 저는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 잠시 좀 숨고르기 하면서 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흐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하루 쉬어가는 게 다소 속상할지라도 외국인들의 연속성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한 저는 우리나라 증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긍정적인 뷰 말씀 주셨습니다. 수급의 연속성 그리고 이 정도 쉬어가는 건 오히려 더 올라가기 위한 자리 만들기라고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핫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HMM 주가 어떻게 흐름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 이재명 대선 후보 이제 북극항로 시대 대응을 위해서 HMM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오늘 HMM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자리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HMM. 근데 지금 이 북극항로라고 하는 게 테마로 보긴 봐야 되지만 너무나 먼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짧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해운주들이 움직이는데 그 안에서 HMM만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정치 테마주의 성격이 없어진다면 해운주들은 당연히 또다시 굉장히 긴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HMM 1분기 실적도 괜찮았는데 왜 HMM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지난 4분기와 1분기에 물건을 미리 밀어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기 실적이 잘 나온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낼 수 있냐면 만약 물동량이 많아요. 경기가 좋아서 실적이 좋아졌던 거라면 운임 비용까지도 올랐어야 됐습니다. 해상 운임 비용까지. 하지만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 해상 운임 떨어졌어요. 그만큼 물동량은 그렇게 많지 않는 상황 속에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많은 기업들이 재고를 미리 보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본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를 한다면 타이밍은 저는 지금이라기보단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 만약 2분기에도 1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낸다면 정말 생각한 것보다 물동량에 대한 회복 혹은 이제 물동량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운임 비용까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하나 지금의 HMM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인 흐름에 벌써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제 내부적으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두 가지가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HMM의 지분을 언제 매각할 거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산은이 가지고 있던 하나오션 지분 매각하는 걸 보고 다음에는 산은이 가지고 있는 HMM의 지분이 또 타겟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HMM이 SK 해운을 인수한다라는 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HMM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긍정적인 요소를 좀 제외하고 본다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드리워진 기업이라서 적극적으로 신규 매수를 하거나 트레이딩 전략을 짜기에는 다소 난이도가 높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HMM 이번 이슈로의 급등은 일단은 현실성은 가봐야 아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테마적인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본부장님 지금 자리에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안전하게 챙기시면 되겠고 오늘 23,700원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오늘 들어가서 물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
저는 비중 조절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가게 되었을 때 또 저에 대한 실망감이라든지 뭐 비판이 있으셔도 저는 받을 용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만큼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그러냐면 지금 23,000원이라고 하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박스권을 돌파해서 더 강력한 시세가 내주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 앞전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시세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캔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지만 네. 이 캔들을 만들어낸 실질적인 자금의 흐름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 빠르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 내가 손절을 하고 혹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비중을 축소를 했는데 또 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신 분들은 2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내려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또 대통령 후보자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 23,000원 가격을 재돌파하면 네. 재돌파하면 그때는 한 번 더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2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25,000원 그리고 27,000원 정도까지 추가 시세는 가능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염두를 하셔서 저는 매매 전략에 녹아내시는 게 지금은 지혜로운 판단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HMM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지금 자리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또 한 번에 뭐 23,000원 돌파 그리고 상단이 열린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로봇에 대해서도 점검을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로봇주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네. 오늘 뭐 일부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된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전방위적으로 확실히 힘이 실리고 있는 섹터가 로봇이고 네. 우리 클로봇 받았었잖아요. 네, 네. 본부장님께서 클로봇 말씀 주셨고 그때 목표가 3만 원이었거든요. 네. 우리 10% 수익 보고 있는 자리인데요. 점검해 주세요. 로봇주는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게 유리하다. 대신에 몇몇 기업들은 지금 정치 테마주의 뉴스들이 좀 붙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유진 로봇 그리고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로서 편입이 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쪽은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그 외의 로봇주들 중에 실적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주 초에 가장 큰 핫한 글로벌 시장의 이슈라고 하면 뭐죠? 미국과 사우디가 만났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 지금 트럼프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도 사우디를 만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옵티머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영상들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하시고 동일한 생각을 하셨을 것이 뭐가 있냐면 와, 이 정도까지 이제는 움직임이 구현이 되는구나 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하이젠 RNN과 같은 기업들이 네.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의 환경이 조성이 된 상황이고 지금 원래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두산의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LG에 또 뭐가 있죠? 로보티즈가 네. 있었는데 그 후발주제인 로보티즈가 결국엔 어제 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로봇주 안에서 이제 순환매는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저는 로봇에 대한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선 세 기업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입니다. 네. 각각 대기업의 이제 그룹사 안에 속해 있는 기업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 기업들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꺾이지만 않으면 저는 충분히 후발주자, 제가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기업이 세 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로봇, 이제 두 번째로는 SBB테크,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렌시스와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지금의 구간, 오늘의 조정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로봇주 없으신 분들은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클로봇 지금 자리 수익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신규 진입 가능 사인 받은 거네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로봇주들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지금 로봇에 대한 활용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양산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네. 점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만 했던 그 현실에 다가워지는 기술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도 이제 가장 로봇주 안에서 현실적으로 매출을 먼저 낼 수 있는 건 당연히 산업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산업용 로봇일 가능성이 높죠. 네.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뭐 사족 보행 이들도 당연히 발전 속도가 빠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빠르게 그들이
판매량을 올리면서 매출을 내기에는 네. 조금은 제한이 되는 지금의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 기반이라든지 매출을 고려한다면 저는 산업용, 협동용 로봇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부터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로봇과 SBB테크, 이렌시스, 감속기 쪽으로 초점을 맞추신 듯합니다. 이 세 기업들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 신규 진입 가능 사인까지 받아보면서 좀 넉넉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태양광 관련해서 최근에 에너지주, 신재생 관련주들의 흐름이 너무나 좋잖아요. 햇빛연금,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달려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하나솔루션 목표 주가도 34,000원에서 5만 원까지 47% 상향 조정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좀 쉬어가는 자리에서 우리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저는 강력하게 한번 우리가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매수를 또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 그동안에 참 소외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중국산 제품에 밀려서 매출이 나올 수가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솔루션이 이번 분기 실적 통해서 보여준 것은 제법 괜찮은 개선세를 보여줬어요. 여기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뭐 우호적인 제스처가 나오긴 합니다만 계속 지금 서로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반사 수혜가 저는 당연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크게 내수 시장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을 저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에서는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이 견제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지금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시장이라고 하면 중국은 인도를 보고 있고 미국은 이번에 보니까 중동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아니 중동은 석유를 캐서 파는 나라인데 태양광을 쓸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중동 국가들이 태양광에 엄청나게 큰 투자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석유 쪽에 너무 특화되어 있는 어떤 사업 구조를 의존도를 낮추고 싶었던 욕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 속에 미국과 중동의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중국 패널 모듈 셀보다 우리나라 모듈 셀이 들어갈 확률이 높죠. 왜? 미국에서 생산한 대다수의 제품은 하나솔루션 미국 공장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을 좀 필두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솔루션이 당연히 원픽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나솔루션의 이제 이 모듈 셀을 만들 때 들어가는 게 폴리실리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OCI 홀딩스도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 해외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를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로 이제 시선을 돌려보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햇빛연금이라는 키워드가 이번 주에 가장 핫하죠.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이미 이 발안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풍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이제 발생이 된 매출의 몇 프로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페이백 해주는 제도가 이미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연금의 이제 제도적인 안착은 굉장히 빠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광주들을 쭉 보니까 실적 나온 기업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국내에서 지금 태양광 산업을 주도할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HD, 현대, 에너지솔루션일 가능성이 높으니 만약 국내 시장의 정치 테마 쪽은 실적의 개선세를 바라보실 분들이라면 HD, 현대, 에너지솔루션을 저는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지만 저는 SK 이터닉스와 대명 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SK 이터닉스는 태양광도 하고 있고 풍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설 풍력 에너지 기업들 중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수주 잔고를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단점이 뭐냐면 전체 매출에서 신재생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사업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그 안에서 태양광주의 매출을 뜯어보면 전체 매출 100% 중에 5%도 채 안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태양광 관련주로서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간다거나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그 연속성이 길게 갈까 짧게 갈까 생각을 해봤을 땐 짧게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 태양광 쪽을 보신다면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을 1순위로 보시면서 SK 이터닉스와 대명 에너지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어제 SK 오션플랜트가 상한가에 마감을 했거든요. SK 오션플랜트는 사실 태양광보다는 풍력 에너지 하부 구조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SK
오션 플랜트가 만드는 물리적인 하부 구조물을 어디에 이제 가져다 주느냐? SK 이터닉스에 가져다 줘요. 네. 그러니까 SK 이터닉스와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안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SK 오션 플랜트의 오늘의 조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풍력하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 두 개가 지금 빠졌습니다. CS 윈드와 네. CS 베어링인데,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중립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유럽에서도 지금 사실 풍력보다는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졌고, 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아예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풍력은 그렇게 경쟁성 있는 에너지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상승의 리밋이 다른 업종과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더 타이트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국내와 해외 나눠서 좀 말씀을 그렇죠. 주셨습니다. 종목들 굉장히 말씀 많이 주셨는데 네. HD 현대, 엔솔, SK 이터닉스, 대명에너지, 그리고 한화솔루션과 OCI 홀딩스 이 종목들 네. 흐름 놓고 잘 챙겨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슈,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트럼프 중동 순방에 네. 뭐 함께 동행을 했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 그렇다면 신세계 그룹주들 쪽으로 무언가의 온기가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좀 있긴 해요. 그렇다고 주가에 뚜렷하게 반응이 나오는 것 같진 않거든요. 네. 뭐 크게 개의치 않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INC가 사실 정 회장님의 어떤 동선에 따라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오늘 신세계 INC의 주가를 보면 윗꼬리가 너무 지금 길게 달렸고 빠르게 좀 식은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뉴스에 미리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은 트럼프와 중동 국가의 어떤 추가적인 계약에 더 집중이 되어 있지, 네. 트럼프를 따라서 움직였던 다른 그 외 사람들에게 지금 시선을 주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추후에 트럼프가 이제 중동 방문 끝나고 왔을 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확인되지 못했던 어떤 자원 투자라든지 뭐 금전적인 투자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수혜받을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신세계 그룹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만, 지금 단순히 그냥 따라갔다 그래서 동행했다 그래서 이게 당장의 어떤 수익성이 될 만한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그냥 뉴스로만 살펴보자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신세계 그룹주 무언가를 뭐 논하기에는 일단은 시기상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본부장님, 미중 무역 협상, 뭐 협력 관련해서 우리 시장 안에서 수혜 업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상 피해 업종이 이제는 수혜 업종으로 탈바꿈이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최근에 반도체 반응이 나오고 있는 자리에서 네. 반도체 여쭐까요? 일단 반도체는 저는 여전히 강력하게 좀 바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지난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를 보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만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 저는 좀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많이 발견을 한 게 바로 미국이 중동으로 간 거라고 보여져요. 네. 결국에 이제 인도라고 하는 시장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에 약간의 대립각을 세웠는데, 미국이 이제 인도가 중국이랑 조금 더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니 새로운 시장 타겟으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좀 지원이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중동 국가를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여기에 엔비디아 젠슨 황 사장이 잘 팔고 또 오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반도체 IT는 저는 적극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드는 물음표 하나가 있죠. 지금 SK 하이닉스는 올 초에 최태원 회장이 가서 잘 팔고 왔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공장 증설을 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선 풀캐파예요. 풀캐파인데도 지금 사우디에 가져다 준 고부가치 제품의 물량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품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납품을 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마이크론이 그러면 그 비중을 다 가져왔을까요? 또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SK 하이닉스가 공장 증설을 하지 않고 수량을 올리려면 수율을 올려야 돼요. 네. 수율을 올리려면 어느 공정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세정과 식각 장비에 지금 계속 공을 들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반도체 IT를 보실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투톱을 먼저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소부장주를 보실 땐 식각과 세정 장비에 좀 특화되어 있는, 대표적으로
PSK 그리고 이제 VM, KC텍 이런 기업들까지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넥스틴도 말씀 주셨던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 그 종목들의 흐름도 좋아요. 넥스틴도 지금 자리 상승이고 어제도 한 5% 넘게 올라갔었고요. 넥스틴도 계속 홀딩으로 볼까요? 그렇죠. 저는 반도체 IT는 사실 소재 부품 장비단에서 순서는 정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보유냐 매도냐라고 했었을 때는 우선은 계속 보유하는 보유다.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지금은 바이 해야 되는 때로 답을 받아봤고요. 오늘의 우리 본부장님의 종목을 받아볼 시간인데 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 요새 말 많죠. 그러니까요. 약가 인하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에게 호재일 것인가 악재일 것인가.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가의 인하 정책은 네. 자국 내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혹독한 수준의 약가 인하 유율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그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 처음에 세게 이야기하고 추후에 협의를 통해서 조금 완화되는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약가 인하율은 좀 네.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CDMO, CMO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관련 기업들은 저는 수혜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오늘의 한번 시세를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엔 약가인의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저는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가 인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에게는 네. 기회 중에 기회이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바이넥스처럼 CDMO, CMO에 어떻게 보면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는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또 바이넥스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혹은 이제 그 외에 글로벌 빅파마는 아니겠죠.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의 일정 부분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아서 1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저는 2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고점 27,300원 부근까지는 보시는 거네요. 좀 넉넉하게 봤을 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2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오늘의 종목은 바이넥스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ISET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